Oh, there's three of them. There's three of them now. I said, Brad, can you see that star up there? It's not looking right. It was just like the flicker of it. Yeah, how bright it was. you know, I said, yeah. let's cruise down to the beach and we'll have a look in and front of the lighthouse there. I was like, see what's going down. Yeah. 2025년 9월 10일 밤 9시 18분 서호주 제럴턴 포인트 모어 등대는 붉은 불빛을 규칙적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던 회색 세단 안에서 쉐인 플레이는 바람이 세다며 창문을 올렸죠. 그때 앞유리에 반사된 한 점의 불빛이 별보다 빠르게 번쩍했습니다. 5초 뒤 첫 번째 빈 옆으로 또 다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들이 삼각형을 그리며 가운데를 비우고 회전했습니다. 빨강, 녹색, 파랑이 파도처럼 번갈아 겹치다 사라졌죠. 부자는 급히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 모래톱 위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이 멎자 파도와 바람 소리만 남았죠. 그 순간 빛은 수평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고 등대 광선과 교차했습니다. 셋이던 점은 넷으로 사각형이 된 뒤 다시 삼각형으로 재배열됐습니다. 형태가 바뀔 때마다 광도도 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는 노출을 따라가지 못해 밤하늘을 흰색으로 태워버렸죠. 다음날 새벽 4시 터스 천문대 대표 메일함에는 제럴턴 카나본 라버턴 관측자 다수라는 제목의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라버턴은 해안에서 직선거리 450km, 광산마을 큐는 실제 도로거리 600km였습니다. GPS 타임스탬프를 대조하자 최대 시간 차이는 7분 40초였죠. 퍼스 천문대 대변인 메두즈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일 광원이 아니다. 같은 시각 방공 레이더엔 고도 300m 이하 외래 물체가 없었고 민간 항로에도 항공기가 없었습니다. 9월 12일 오전 9시 호주 국방부 공보실은 단 4줄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9월 10일 오후 6시에서 12시 사이 미드웨스트 일대에서 어떠한 항공함정 훈련도 계획하거나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미드웨스트 항만청 하버마스터 히스클리프 피멘토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하늘이 아니라 바다였는데요. 멀리 떠있는 선박이나 어선의 불빛이 서로 다른 온도의 공기층을 지나며 휘어져 하늘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갇히고 그 위를 따뜻한 공기가 덮으면 빛을 휘게 만드는 통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선 가까이에 있던 불빛이 실제보다 높은 곳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움직이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피멘토는 이런 신기로는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빛은 보이지만 그 빛이 보이는 자리에 실제 물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플레인 부자가 불빛을 본 포인트 모어는 바다와 맞닿은 해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목격 신고가 해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퍼스 천문대의 메두즈는 라버턴과 마운트 매그넷, 큐에서부터 해안 지역까지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는데요.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불빛이 보고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조명설이 곧바로 정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대기 굴절 현상이 그 넓은 지역의 목격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우주 역시 미드웨스트 전역에서 볼 수 있으려면 굴절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라버턴의 신고까지 같은 선박 불빛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죠. 그런데 비슷한 불빛은 다른 도시에서도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서호주 범버리에서 촬영됐다는 별도의 야간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촬영자는 여러 개의 불빛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적었습니다. 화면만 보면 작은 빛들이 빠르게 위치를 바꾸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 한쪽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8배속으로 재생. 그 한 줄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 속 움직임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영상은 미드웨스트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 밤하늘의 작은 불빛이 재생 속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묘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사례에 가까웠습니다. 자연현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년 2월 서호주 하늘은 붉고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븐뉴스가 보도한 오로라 오스트랄리스였는데요. 퍼스 천문대의 메두즈는 태양에서 방출된 물질이 지구 주변에 도달하면서 강한 오로라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 하늘은
마치 붉은 장막이 내려온 것처럼 넓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미드웨스트에서 목격된 불빛과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반면 브래들리가 본 것은 서너 개의 광점이 움직이며 삼각형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죠. 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현상을 같은 것으로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입니다. 선박 불빛이 공기층에 휘어져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 카메라 흔들림이나 재생 속도가 빛의 움직임을 실제보다 과장했을 가능성,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현상이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 가운데 무엇이 그날 미드웨스트 하늘에 나타났는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선박 조명설은 해안에서 들어온 목격을 어느 정도 설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의 신고까지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죠. 카메라 착시는 영상 속 움직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의 빛은 서로 다른 원인이 비슷한 시간대에 겹쳐 보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해안에서는 굴절된 선박 불빛을, 내륙에서는 전혀 다른 빛을 본 사람들이 모두 같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건 역시 현재로서는 하나의 추정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행 추적 기록에서 목격담을 설명할 항공기를 찾지 못했고, 호주 국방부도 그날 밤 해당 지역에서 군사 훈련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들을 모두 모아도 그날 밤의 불빛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밤, 서호주 미드웨스트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빛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삼각형을 봤고 누군가는 무지개처럼 깜빡이는 빛을 봤죠.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이 정말 하나의 현상이었는지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진실, 언솔부드였습니다.